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습니다. 광화문 지금 서초동 집회가 막 계속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첫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좀 대통령 발언이 계속 좀 논란이 여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또 지지하는 목소리가 서초동 거리를 또 가득 메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화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광화문에서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라는데 두동강난 민심이라는 그래픽 제목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케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저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민심을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갔는데 예.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금 국민의 어떤 분노와 화가 나는 것은 조국을 구속하거나 조국을 파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민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화가요. 제가 볼 땐 지금 사실상 지난 개천절 집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가 대통령한테 좀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아하. 이 부분을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국에서 그럼요. 대통령으로 옮아가는 이건 굉장히 양상이다. 심각한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모르는 새로 저렇게 국민의 눈과 또 목소리를 딱 외면해버리면 예. 국민들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 저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심이 두 줄로 쫙 갈려가지고 조국 찬성이냐 반대냐로 지금 같은 식사 자리에서 말도 못 섞는 성격인 상황인데 대통령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가지고 당사자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다 택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건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조국 찬반 저 집회가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과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의 민심이 확연히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저걸 마치 무슨 타다 택시의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거다. 김 교수님, 지금 대한민국의 네. 현 주소입니다. 이 영상이.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저것을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서초동 집회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광화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서초동 목소리만 들린다? 광화문은 눈에 안 보이고 서초동만 눈에 보인다? 이건 대통령이 사실은 한쪽 눈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화가 조국 장관을 통해서 예. 결국 문 대통령으로 가버리면 이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요. 이 정권으로도 저는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발언과 관련해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위대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입니다.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국론이 분열됐고 정치가 거리로 나서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국민들 싸움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셨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런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지만 이 발언 또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있는데 서초동 집회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뭘까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라 하면 뭐 할까요? 검찰 개혁이란 말이죠. 서초동 집회에서 지금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인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가 아닌 서초동 집회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산을 하고 발언한 건 아니겠지만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찰 개혁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도요. 대다수는 검찰 개혁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체가 무엇인지가 좀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문제의 요체는 지금 현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이 과연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그런 어떤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 자격이 있는가, 개혁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가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인데 예. 마치도 조국을 비판하고 반대하면 그것이 곧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뒤틀어서 지금 그 주장을 하는 예. 그 목소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비교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저작거리에서 많은 그런 어떤 웅성거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저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저런 유체이탈 화법은 저건 딱 남자 박근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광화문에 나와서 지금 그 어떤 그 울분을 토해내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요. 그동안에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점잖게 상황을 관망했던 침묵하던 보수였었어요. 예. 그리고 중도였었고.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특정 당이라든지 특정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금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바란다? 예. 네, 바랍니다. 검찰개혁 바라는데요.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예. 그런 논리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수사 확실하게 하되 검찰개혁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내일 또 광화문 광장이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저희 채널A 사옥 앞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 진영이 이제 주도하는 집회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이 또 한번 조국 파면, 조국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울려 퍼질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김민지 기자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화 중에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해서 과거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이 국론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형 총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정운영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국무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을 위한 행정국 문제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국가보훈처장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국정 운영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국무위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장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론 분열을 조장한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은 당연히 교체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 의원님. 예. 맨 마지막에서요. 국론 분열을 조장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저 부분을 국론 분열을 조장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교체돼야 마땅하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야당 대표였고 지금은 대통령이시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 특히 이제 양당제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기적으로 내로남불이 반복된 거예요. 야당일 시절에 했던 얘기를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반대로 뒤집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전 정권에서도 그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하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이미 이 정권의 그 성패, 명운에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긁어부스럼처럼 스스로 문제를 키운 정권 스스로가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쉽사리 조국 장관을 여기서 사퇴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왔다 이런 건가요? 서초동에 그 지난 그 주말 그전 주말 계속해서 모인 그 수많은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거나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입니다. 예. 그 목소리 또한 간절한 거고 소중한 거거든요. 정권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그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분리해야 된다. 그게 동일시되는 이상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이미 광화문과 이 서초동으로 나뉜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 여론을 예. 통합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 국회가 이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초월의 모임을 하면서 문희상 의장 주최로 이해찬 대표는 안 나오셨지만 야4당 대표가 모여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운영하기로 네네.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라는 데 대해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를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그러면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예. 좀 충원을 하거나 이 진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네.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